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 9 주차 헌법과 인권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한 주가 되게 늘 말하는 거지만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한 주가 네, 생각보다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많이 늙어서 그러나요? 네.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여러분한테는 시간이 빨리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진짜 우스갯소리로 10 대는 네 시간의 속도가 10 킬로고 20 대는 20 킬로 뭐 30 대는 30 킬로 뭐 나이가 인제 더 이제 많아질수록 시간의 이제 흐름이 되게 빨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네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정말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한 게 없는데 시간은 되게 빨리 흘러가 있어요. 엊그제 제가 어 그저께죠. 네. 다저번 주에 휴강을 하고 이제 저번 주에 강의를 했는데 벌써 그게 또 한 주 전이고 네 또 9 주차가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헌법과 인권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이 행복 추구권은 어떤 헌법의 어떤 지도 이념이죠. 지도 이념은 또 어떤 헌법의 지도 원리가 이제 행복 추구권에서 행복 추구권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행복 추구권은 이제 기본권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행복 추구권은 어떤 권리가 침해를 당해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행복 추구권이 바탕인 거죠. 뭐 통신의 비밀의 자유, 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뭐 양심의, 종교의 자유, 뭐 출판, 언론, 결사,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 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저변에는 행복 추구권, 즉 행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헌법 제 10조에 나와 있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10조죠. 10. 10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자, 완전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네. 네, 아재 개그죠, 여러분. 10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헌법 제10조가 행복 추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배울 거는 평등권이죠, 평등권. 자, 평등권 헌법 제 몇 조에 나와 있죠, 여러분? 문제죠, 문제. 네, 몇 조에 나왔을까요? 11조죠, 11조. 자, 11조잖아요. 11조. 자, 11조 평등하잖아요. 11, 두 개 평등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11, 11은 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등권이구나. 헌법 11조가 네. 평등하구나. 그치. 11이니까 양쪽이 똑같잖아요. 11 똑같잖아요. 그래서 평등하다. 자, 그래서 헌법 제11조가 평등권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면 잘 이어지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보통 뭐죠? 그 남자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쭉 휴학 없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을 23살에는 졸업을 하죠, 여러분. 23살, 24살인가요? 23살에 졸업을 하게 되나요? 네, 보통 이제 23살에 네,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이제 뭐 하면 보통 이제 23살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졸업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네, 헌법 제23조, 네, 23조가 자산권, 네, 자산권에 대해서 네, 뭐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예전에 처음에 헌법에 대해서 좀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항을 여러분. 그다음에 근로 3권, 네, 헌법 제33조에 나와 있는 거죠. 네, 헌법 제33조니까 33이니까 근로 3권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법 제36조에 뭐 혼인과 가족 생활이 있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서 이제 36 정도가 이제 결혼하는 이제 뭐 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6, 네, 혼인과 가족 생활, 네, 헌법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36도, 네, 요렇게 좀 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뭐 12조는 뭐 12, 13조는 신체의 자유, 12, 13은 뭐 신체의 자유, 뭐 이렇게 네, 외웠던 것 같은데 뭐 여튼 네, 우스갯소리고요. 네, 평등권. 자, 이 평등권은 우리 헌법 제11조에 나타나 있다. 되게 명시되어 있다. 자, 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어폰 마이크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저도 힘들고 보는 여러분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튼 제가 오늘 핀 마이크를 까먹고 가져오지 않아서 네, 지금 이어폰 마이크로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깊은
네, 이해를 바라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등권이라고 하면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헌법의 최고 원리로 선언.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헌법의 최고 원리로 선언. 그렇죠. 자, 헌법을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다음에 뭐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다음에 오늘날의 헌법인 현대 복지주의 헌법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절대주의, 즉 절대왕정 시대에는 고유한 의미 헌법이었죠. 즉 헌법에 국가의 주식과 구성에 관한 사항밖에 없다가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라든지 또는 천부 인권설로 인해서 18세기 말에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 뭐죠?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헌법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자, 절대왕정 시대에 있었던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는 자, 뭐죠? 군주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가장 먼저 들여놓은 조항이 뭐냐면 야, 군주 너 우리의 자유를 건들지 마. 우리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라.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장 먼저 뭐죠? 어, 그 헌법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게 뭐죠? 재산인 거죠, 여러분. 재산이 없으면 자유가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이 안 되죠,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 그리고 별도항정 시대인 이 고유한 의미 헌법 시대에는 자 군주가 뭐죠? 국민의 재산을 많이 뭐죠? 강탈했죠. 강탈해서 많이 국민의 자유도 유린하면서 재산도 많이 강탈을 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명시된 게 자유권적 기본권과 네, 재산권. 이 재산권은 뭐죠? 하도 군주가 강탈을 많이 해서 절대로는 손대지 마. 재산의 소유권자의 그 재산의 소유권자만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안 돼. 국가의 공공복리 그런 거 다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절대적 재산권으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재산권이 신성시가 되죠. 근데 입헌주의 헌법의 이 재산권은 그 전에 절도왕정 시대 군주에게 당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재산의 소유권자만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있었죠. 어떤 공익상의 이유로 그 재산을 처분하라고도 얘기를 못했죠. 그러면서 어떤 재산이 신성시가 되고 그 재산을 이제 우리는 절대적 재산권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뭐 현대에는 이제 상대적 재산권이죠, 여러분. 공익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뭐죠? 재산에 대해서 네, 수용하고 네, 사용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자 그러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탄생했는데 이 평등권은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과 재산권이 들어올 때에 같이 들어온 거죠. 이 평등권이라는 게 그렇죠. 즉 뭐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어떤 거죠? 기본권을 보장한 거잖아요. 네, 자유권적 기본권. 즉 뭐냐? 군주 너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만 인간 취급했냐? 아니다. 우리 천부 인권설. 자, 우리 국민들도 뭐죠? 인간으로 태어났다. 나는 너의 충실한 신민, 즉 노예가 아니다. 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이다. 즉 뭐죠?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즉 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 평등. 그 자체가 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평등하기 때문에, 자,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 자유권적 기본권과 절대적 재산권이 들어오면서 군주 너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이 천부인권설이 들어오면서 뭐죠?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이 평등권이 들어오게 되고, 당연히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과 그 다음에 평등권이 헌법의 최고 원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군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같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평등권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어떤 최고의 원리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미국 1776년 자,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통해서 자, 헌법상 원리로 수용한 후 그쵸? 뭐가요? 이 평등권. 미국에서는 1776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그렇죠. 그다음에 1789년 1789년 자,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의 하나는 평등 그렇죠. 자, 프랑스 대혁명 구호의 하나가 뭐죠? 평등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프랑스 헌법 제 1조에서 되겠죠, 여러분. 네, 자유, 평등, 박애. 네, 프랑스. 네.
헌법, 네, 자유평등 박애죠. 프랑스 헌법 제1조. 자, 그래서 이 평등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의 하나였습니다. 평등. 즉, 프랑스 대혁명은 뭐죠? 절대 왕정 시대를 무너뜨리고, 즉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직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인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당시 구호 중에 하나가 평등인 거죠. 그 전에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라든지 천부 인권설로 인해서 이미 국민들은 뭐죠? 군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너나 나나 평등하다. 네, 이래서 평등을 외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평등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평등의 역사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시작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18세기 말에 나타났죠, 여러분. 그래서 18세기, 지금은 21세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벌써 3세기가 지나가죠. 18, 19, 20, 3세기가 지났죠, 여러분. 아니죠. 19, 20인 거, 18세기 말이니까. 그렇죠. 19, 20, 3세기 차 되네요. 3세기 차. 네. 자,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같이 나타난 게 이제 평등권이고, 그때부터 이제 헌법의 어떤 최고 원리로 자리 잡았고, 지금 현재 복지주의 헌법에서도 이 평등권은 뭐죠? 헌법상 최고 원리고,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평등권에 대해서는 뒤에 배우겠지만, 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엄격한 심사 또는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이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프랑스 뭐죠? 헌법재판소가 현재 평등에 관한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이 평등이라는 것은 자유의 원리와 갈등 후 형식적 평등에 다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입헌주의 헌법의 이 평등은 형식적 평등인 거죠, 여러분. 다 너나 나나 평등하다 그런 거죠.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형식적으로 평등하는 거죠. 즉 형식적으로 평등한다는 뭐죠? 뭐 기회를 같이 주고 네가 뭐 재산이 얼마가 됐든 네가 어떠한 배경이 있든 뭐 같은 기회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죠. 기회 평등 뭐 이런 거에 머물렀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딱 거기에만 머문 거지. 형식적 평등. 너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너의 재산이 얼만큼 되고 네가 어떻게 자라왔고 이런 건 상관없이 국가에서는 똑같이 기회만 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때 절대 왕정 시대의 어떤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는 그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야 형식적으로 똑같은 기회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게 어떤 형적 평등에 머물렀는데 이 평등은 뭐죠? 이 자유 원리와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되게 뭐 집안이 좋아가지고 내 자유로 과외교사도 엄청 많이 두고 내 돈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더 출발선상에 앞서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 자유인데 왜 내가 뭐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맞춰야 되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이 평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죠? 자유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죠? 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 오늘날에는 그래서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 평등. 네. 자,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찌됐든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자, 이게 평등이 헌법의 최고 원리로 먼저 선언되고 우뚝 섰지만 자, 자유의 원리. 그렇죠.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자유 원리와 갈등이 생긴 거죠, 평등이. 그래서 이 형식적 평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대우해 달라. 네가 어디에 살든 네가 얼마를 가졌든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게 평등 아니냐? 그래서 약간 형식적 평등에 머물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후에는 뭐죠? 현대 복지주의 국가 헌법, 즉 현대 복지주의 헌법에서는 자,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헌법에 포섭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권과 관련해서, 행정권과 관련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자, 형식적 평등에 머물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평등하게 주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절대적 재산권이었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서, 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큰 폐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지주의 헌법, 즉, 뭐죠? 19세기 중후반이 되면, 자, 뭐죠?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헌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20세기 초, 즉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가 되게 됩니다. 즉 그러면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현대 복지주의 헌법에서는 기회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같은 출발선상에 쓸 수 있도록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게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데 기회만 균등하게 시험 기회만 균등하게 준다고 그게 평등이냐? 아니다. 이 사람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야 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 즉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헌법에 포섭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게 이 사회적 생존권과 관련된 거다 이런 거 들어봐. 즉 이 평등권이라는 건 고유한 의미의 헌법, 즉 절대왕정 시대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주권이 군주에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쵸?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너만 사람이냐, 우리도 천부인권, 우리도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평등권이 부각이 되게 되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어떤 최고 원리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자유의 원리와 이제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똑같이 기회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형식적 평등에 머물다가, 현대 복지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똑같은 기회만 주는 게 아니고 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평등 아니냐. 그래서 이 형식적 평등이 어떤 실질적 평등으로 변모하게 되고, 그 실질적 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헌법에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 즉 생존권과 관련된 어떤 기본권들이 어떤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법과 제도의 대표적인 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바로 이제 평등권의 어떤 이제 발전의 역사죠, 여러분.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 평등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 원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 원리, 즉 헌법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고, 그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헌법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평등의 원리는 뭐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최고 원리이고, 그리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그렇죠. 행복주권도 기본권 중에 기본권, 즉 기본권 오브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죠. 이 평등권도 당연히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헌법의 최고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고, 현대 복지주의 헌법의 평등의 어떤 개념, 즉 형식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변모를 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평등권이라는 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헌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 원리고, 그다음에 이 평등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평등권도 헌법의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헌법의 어떤 지도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평등이라는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 이 정의라고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정의도 다 평등인 거죠.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근본은 다 평등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평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라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등하지 않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뭐냐면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그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최고 원리가 평등. 이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 원리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쟤는 2개 주는데 나는 하나 줘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평등의 원칙이 어긋나죠. 그러면 평등하지 않다면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죽겠죠, 여러분. 기본권 보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어떤 최고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자,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뭐 이렇게 입시 부정 사건, 뭐 고위공직자들이 뭐 자기의 딸, 아들들을 어떤 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시키는 것. 이것은 평등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평등하지 않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서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태고 원리. 그쵸? 평등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은 어느 한쪽의 기본권의 보장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자, 이 평등의 원칙은 자, 뭐죠?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그렇죠. 국가가 입법을 할 때 국회가 이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 그렇게 얘기하죠.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그다음에 법을 해석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하죠, 여러분. 사법. 네, 이 사법에서도 당연히 평등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법을 집행은 누가 하죠? 행정부에서죠. 이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 뭘요? 평등의 원칙을. 즉, 이 평등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자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입법, 자, 국회, 그다음에 법을 해석, 그다음에 사법, 그렇죠? 그다음에 집행, 자 행정, 입법, 사법, 행정, 즉 국가의 어떤 상권 분립의 이 삼권들이 당연히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헌법의 최고 원리이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이 평등권은 국가의 모든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구속합니다. 즉 국가의 모든 권력은 3권인데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이 평등의 원칙이 구속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그들이 법을 해석하고 만들고 집행할 때 무조건 뭘 따라야 돼요? 헌법의 최고 원리인 이 평등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평등권을 벗어나는 순간 그 국가 권력의 작용은 뭐죠? 불법한 게 되는 거죠. 적법한 행위가 아니고 불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 대하여 자,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것이다. 즉, 이 평등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구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뭐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이 평등인권인데 국민은 이러한 평등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즉 평등한 대우를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즉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불평등한 대우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한 대우. 즉 이게 바꿔서 말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게 뭐에 맞다? 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 그런 거죠. 즉 뭐냐면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한 대우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즉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그 다음에 국민은 이러한 평등권에 기반해서 국가에 대해서 야 평등한 대우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바로 뭐다? 평등권이다. 이 평등의 원칙이다라고 자, 헌법재판소가 1989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88 헌가 7. 자, 헌가는 뭐죠? 헌가라고 하는 것은 자, 위헌법률 심판인 거죠. 위헌법률 심판. 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헌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기호를 붙이죠. 헌가, 헌나, 헌가, 헌나 쭉 붙이죠. 자, 그 중에 헌가는 뭘 의미하냐면 위헌법률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일반적 평등 원리의 규범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시대는 이거 다 마치면 되겠네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제가 2차 시를 찍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네. 네, 잠시 쉬었다가 네, 할게요, 여러분.